안녕하세요, 장수커플 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취업에 대한 컨텐츠인데요. 제가 주로 연애 컨텐츠를 만들기는 하지만 뭔가 좀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되게 좀 취업이 문제잖아요. 물론 저희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대기업 뭐 이런 거 들어가기 정말 힘들었는데 취업 시장이 요새는 훨씬 더 빡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컨텐츠, 제 경험에서 우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번외편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좋지 않은 학벌을 나왔는데 대기업에 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그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좋지 않은 학벌이었어요. 네. 단지 인서울이었지만 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스카이도 아니고 뭐 H대도 아니고 아니면 S대도 아니고 그냥 인서울의 그저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수의 대기업에 통과를 했었어요. 그 결과 지금은 뭐 그 중에서 하나의 대기업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마케팅 직군에 참고로 다니고 있고요. 좀 서류 전형에서 그나마 좀 통과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류 전형에 도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대학 시절 동안 뭐 대충 막 5, 6년 되잖아요. 6, 7년 막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세요. 그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를 뭔가 이렇게 목적의식,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강박에 의해서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논다,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류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네, 경험이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죠. 뭐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해외 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기업에서 주최하는 어떤 대학생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굉장히 요새 그런 활동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풍부해졌잖아요.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은 아주 쉽게 체험하려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양과 범위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하나의 장, 그냥 재밌게 어떤 그런 뭐 기업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들 참여하면 재밌거든요. 되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하고 새로운 미션 같은 거 체험하면서 되게 재미있어요. 그냥 그게 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떤 목적의식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냥 그런 거에 뭐 이렇게 가림 없이 본인이 뭔가 좀 흥미있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미래 몇 년 후에 보면은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리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시대의 흐름 자체가 지금 뭔가 본인의 그런 대학교 시절의 어떤 학교 안에서의 공부보다는 다양한 체험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거라서 학벌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그 외적인 것들을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당장 4학년만 되더라도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때부터 빡빡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그때 반드시 이런 다양한 체험들,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로 이제 대기업에 서류를 넣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됩니다. 바로 스토리를 봐주는 기업에다가 넣어야 돼요. 네, 아셨죠? 스토리를 봐주지 않는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는요, 여전히 보수적인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학교가 짱이고 학점이 짱이고 그냥 뭐 영어 점수가 짱이고 이런 곳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네? 학벌 보는 곳들이. 그런 곳은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본인 에너지만 쏟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그 서류만 봐도 압니다. 네, 보통 딱 서류 보셨을 때요, 뭔가 그런 기본 스펙들 다 적으시고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막 줄줄이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고
너무 전형적인 질문들을 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100이면 100 정도는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스토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A4 용지 한 장, 두 장 안에 끝나버리는 그런 대기업의 서류 넣어봤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학벌이라든지 학점, 그냥 그런 스펙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스토리들을 굉장히 좀 길게 쓰라는 것들이 있고요. 질문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되게 좀 특이한 질문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K라든지 CJ라든지 이런 곳들이 약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는 곳들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의 스토리를 봐주는 기업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그쪽의 기업의 성향과 그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본인의 스토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 때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일단은 경험은 되게 많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많이 경험했어. 근데 솔직히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할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몰랐어. 별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닥치는 대로 했어. 사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누가 대학교 1학년부터 나의 미래에 어디에다가 내가 지원을 할 줄 알고 거기 맞춰서 경험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업에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해야죠. 희한하게도 다양한 경험이라는 건요, 어디에다가도 스토리를 맞추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경험 중요하지 않은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는 직무다. 마케팅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마케터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 이 기업의 마케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만일에 그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이 뭔가 식품업계다 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만약 대학교의 시절에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 식품 쪽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럼 그런 걸 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고요. 나는 식품 쪽 이 기업의 특정 타겟팅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품업계 쪽의 경험들을 더 쌓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쪽에 더 특화시켜서 경험을 쌓았어요. 라는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나는 영문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글로벌 시대 아니냐.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되게 좀 샤이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를 굉장히 조금 잘 하지 못한다. 누군가와 대면을 했을 때, 영어를 특히나. 그랬을 때 사람들과 만나서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를 기르기 위해서 나는 보다 많은 경험을 쌓기로 했다. 보다 많은 단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그런 영어 실력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시키려고 대학 시절에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다양하게 경험을 쌓으면요 어느 쪽으로든지 스토리를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진짜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스펙에 나만의 무기를 어느 정도는 추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펙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학벌이 아무리 좋지 않으시더라도 영어 점수 남들 하는 정도, 그리고 뭐 자격증 남들 하는 정도, 그냥 남들이 하는 적당한 수준의 학점, 그 정도는 맞춰 놓으셔야죠. 학벌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그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기업에서 서류를 이렇게 검토를 할 때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기본적인 그거조차 맞추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은데 그런 기본 스펙마다 다 떨어져. 아무리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맞춰놓되 학벌은 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스토리가 추가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본 스펙에서요, 본인만의 스펙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더 추가해 놓는 게 되게 좋아요. 본인만의 스펙이 무엇이냐? 남들이 갖지 않은 자격증, 아니면은 남들이 하지 않은 자원봉사 경험,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서류 전형을 보면요 다 뻔하잖아요. 뭐 토익 8, 900에 막 오픽 점수 막 IH 뭐 다 나와요. 그런 거 학점에 뭐 4.5점 만점에 4.0 뭐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뻔해요. 다들 그래요.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잘 모르는 그런 특이한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약간은 대학생 시절에 마케팅 조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좀 리서치 회사 이런 쪽 가는 분들이 주로 좀 공부하는 자격증인데, 남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흔한 자격증은 아니에요. 리서치 자격증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어려운 자격증 중에는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막상 따려고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특히 2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은 특이한 자격증 하나 정도 섞여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서류 검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되게 특이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 특이하거든요. 얘 뭐지? 이런 자격증 뭐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들 대충 한 것처럼 뭐 한두 시간 하는 이런 자원봉사 말고, 해외 어디 좀 되게 좀 특이한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것들을 되게 좀 장시간, 오랜 시간, 아니면 좀 특별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거나,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은 특이한 경력들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쏙쏙 박혀 있으면요, 나중에 면접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서류할 때도 당연히 플러스 점수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 스펙에 나만의 무기를 조금은 첨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점입니다. 네, 아셨죠? 자, 지금까지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도 대기업의 어떤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학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는 거는. 네, 본인만의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드시는데 대학 시절 동안에 주력하시고 노력하신다면은 분명 본인을 알아봐주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니까요. 모든 취업생분들 힘내세요. 장수커플 용이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고요. 장수커플 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